안녕하세요. 마을방송국 단팥빵 빨간사과 홍옥입니다. 이번 달엔 단팥빵 팀원들이 가진 인생의 즐거움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저는 신입 DJ 영꽃님과 짝꿍이 되었습니다. 영꽃처럼 아름다운 제 짝꿍의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영꽃님을 만나보시죠. 영꽃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오고 하면서 잘 지냈어요. 여행도 가셨었구나. 어디로 가셨어요? 그냥 가벼운 강원도? 강원도. 네네. 그렇죠, 강원도. 네, 좋아요. 제주도보다 더 많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람도 많았어요. 오늘 영꽃님 인생의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로 했잖아요. 얼른 영꽃님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아, 네. 전 성격이 그다지 활동적인 편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인생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도 약간은 한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죠. 그중에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도 혼자 보는 영화를 더 선호하는 편이죠. 이 영화 퍼펙트 케어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요즘의 제 상황과 지금의 사회 상황에 많이 근접한 느낌이어서 더욱더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홍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저도 영꽃님 덕분에 이 퍼펙트 케어라는 영화를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 영꽃님과 같이 퍼펙트 케어를 다시 보고 영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퍼펙트 케어가 어떤 영화인지 내용을 좀 살짝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은퇴자들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해주는 주인공 말라의 얘기인데요. 합법적으로 은퇴자들을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그 은퇴자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법적 후견인을 다룬 이야기죠. 그 모든 과정이 교묘하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가족조차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말라는 그들을 먹잇감으로 여기며 자신은 포식자로 지칭하고 타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기꾼의 면모를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도 영꽃님이 영화 보기 전에 해주신 말씀처럼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 표현 방식은 코미디 영화였어요. 맞아요. 보고 나서 볼 때는 후루룩 잘 봤는데 생각이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맞아요. 자, 그럼 영화를 본 소감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영꽃님은 이 퍼펙트 케어라는 영화를 2번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봤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들이 전혀 없는 제니퍼를 노려 법원의 명령을 이용해서 요양원에 보내버리는 과정에서 법이 지니고 있는 맹점을 보았죠. 맞아요. 법의 허점을 노린 범죄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완전하고 완벽할 것 같은 시스템일지라도 그들의 범죄 행위를 찾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힘을 실어주는 맹점을 보면서 법적 후견인이라는 제도를 의심의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시대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노령사회에 대한 시스템을 이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촘촘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영화 보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봤거든요. 네. 둘 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어서 더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평소에 해왔는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자녀가 있든 없든 누구나 닥칠 수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영화를 보고 나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법의 테두리에서 그 허점을 찾아내서 그 허점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사실 언제나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나이 들고 인지 능력이 없을 때 이런 경우를 겪는다면 생각도 하기 싫더라고요. 네,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주변에 아무런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자식보다 법이 우선해서 네, 이 영화가 그런 걸 보여준 거죠. 법적 후견인을 정하면 자식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맞아요. 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영화를 보는 내내 이거는 뭐 어찌 할 바를 모르겠네 이러면서 봤어요. 이 영화 보면서 영꽃님도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을 텐데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말라가 이제 마피아들한테 당해가지고 자동차로 이제 호수에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빠져나와서 이제 그 한적한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어서 이제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있는 편의점에 도착해서 이제 그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 온몸으로 거기서 이제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면서 주인한테 아주 당당하게 딜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모습이 여성이 이제 주연을 맡았는데 악인이었는데도 멋있었어요. 그런 거. 맞아요. 그 배경을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어떤 한 노인분을 또다시 법적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요양원에 거의 감금시키는 상황이 됐는데 그 자식이 마피아였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마피아가 그 말라를 이제 죽이려고 자동차에 태워서 강물에 차를 밀어 넣었죠. 근데 그 속에서도 말라가 살아남아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카센터에서 그 장면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긴 했지만 이제 신체적인 조건도 워낙 좋고. 맞아요. 네, 키가 크니까. 그래서 멋있었어요. 키 작은 저로서는 부러웠죠. 이제 그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당한 표정이나 그 오만한 모습. 한 번도 그 표정이 흐트러지지 주눅들지 않는 그 마피아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엔딩 장면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완벽한 성공을 이루었을 때 TV 출연 TV 출연까지 하면서 네네. 그리고 성공한 이제 여성으로서 맞아요. 그렇게 이제 뭐 잡지에 표지에도 장식할 만큼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방송국에서 나왔을 때 초반에 그 나왔던 맨 첫 장면에 네네 아들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패배 판결을 받아서 법적 후견인한테 자신의 어머니를 빼앗긴 그 아들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총으로 그냥 한 번에 그거를 맞이했던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영화 초반부터 거의 끝부분까지 돈을 버는 목적 하나에 계속 달려오다가 결국엔 허무하게 그 자식의 손에 그렇게 죽게 되죠. 우리나라 시선으로 보면 권선징악이죠. 그렇죠. 시원하긴 했는데 역시 영화를 보고 나서 저것이 그래 완벽한 복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엔 그 방법밖에 택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 자식의 입장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기지는 못했던 거죠. 결국은. 맞아요. 네. 저도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그 첫 장면에서 법원에서 부모의 후견인을 거부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법은 아들의 말보다 후견인을 신뢰하고 그 아들은 결국 마지막에 말라를 총으로 죽이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법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냥 총으로 죽이는 방법밖에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을 죽인. 결국 이 방법밖에 없나? 저도 영꽃님하고 똑같이 인상적인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과연 진정한 해결책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좀 죽어서 좋았긴 했는데 답답해서 해결 방법이 영 신통치를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그 마피아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그 당당했던 모습. 전자담배를 쭉쭉 뿜어내면서 눈 하나 흔들리지 않는 여성 말라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느 면으로 보면 여성이 굉장히 그 권력자로 표현되는 영화였잖아요. 근데
자신을 포장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난 돈을 위해 어떤 일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기조를 끝까지 악인의 포지션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왜 그 악인한테도 어떤 서사를 그쵸? 부여해가지고 많은 그럴 수밖에 사람들을 없었어. 뭐. 헷갈리게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면이 없었던 게 좀 상큼했죠. 맞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난 그런 사람이야. 맞아요. 그게 뭐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오프닝 대사와 엔딩 대사가 연결성이 있는데 그 말라의 성향을 잘 나타내는 그 오프닝 대사가 있어요. 잠깐 읽어드려도 네, 될까요? 그럼요. 누구나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당신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내 말 믿어. 좋은 사람 같은 건 세상에 없어. 나도 당신들 같았어. 열심히 일하고 정정당당하게 살면 성공과 행복으로 이뤄질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아. 정정당당은 부자들이 만들어낸 장난질이야. 가난한 사람들 못 올라오게 말이야. 나도 가난했지만 가난이 안 맞더라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빼앗는 사람과 빼앗기는 사람. 포식자와 사냥감. 사자와 양. 내 이름은 말라 그레이슨. 난 양이 아니야. 빌어먹을 사자지. 라고 첫 대사가 나와요. 네. 오프닝에. 완벽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렇죠. 포식자로 표현을 하죠. 자기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과연 퍼펙트 케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영화를 그렇게 봤어요. 합법을 가장에서 그 노인 약탈을 일삼잖아요, 말라가. 이제 그게 현재 미국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대요. 그런 게 그거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실버 칼라 크라임이라고 하는 소재를 다루는 영화인데요.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 시점에서도 보면 이런 것은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이제 촘촘히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맞아요. 여기서 잠깐 그 연꽃님이 실버 칼라 크라임이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뜻이 어떤 내용이냐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이 없는 외로운 노인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범죄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을 노인 사냥꾼, 노인 약탈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심각하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씩 네, 그런 뉴스에 뉴스가 많이 나오긴 나와요. 하죠. 네. 네. 근데 정말 초고령 사회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금 맞아요. 현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뭐 법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 법이 완벽하지 않으니 세상에 어느 법이 완벽하겠어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남편하고 보면서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법도 완벽하지 않고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늙어 있고 자식도 배제시킬 수 있는 법의 그 틈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저는 아버님이 되게 오래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누워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삶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잘 봐와서 와, 그 생각을 한 20년 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 존엄사를 찬성하는 편이에요. 저도요. 네. 침대에서 보내는 삶이 너무 비참해요. 그게 과연 본인이 원하는 삶일까요? 맞아요. 네,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명은 내가 주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네. 그게 국가나 타인에 의해서 움직여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나라에서 그 존엄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는 않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고 저희가 약간 갓길로 살짝 빠졌습니다. 맞아요. 퍼펙트 케어를 보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언니랑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언니 어떠셨어요? 맞아요. 그
영화 초반부에서 그 여주인공 제니퍼가 여주인공은 아니고 이제 그 노인이죠. 그렇죠. 그 마피아의 어머니. 법적 후견인 제도의 그 수장인 말라가 포섭 다시 먹잇감으로 삼은 그 이제 제니퍼가 노인이죠. 네네.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이제 자신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말러의 손에 요양원에 가둬지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인지 능력도 멀쩡했고 했는데 의사가 또 개입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말러의 이제 동조자죠. 그렇죠. 먹잇감을 대주는 사람이 맞아. 의사죠. 그래서 맞아. 약간 혼자 있고 재산이 많고 그리고 약간의 인지 능력이 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인데 그거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사가 진단서를 내주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두려웠어요. 무력감도 느끼고요. 그러니까 왠지 어쨌거나 이제 나이를 더 먹고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배우자도 떠날 수 있고 자식도 뭐 주변에 없을 수도 있을 거에 대한 이제 나의 미래를 이제 본 듯한 맞아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죠. 저도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간병보험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웃으면서 나라에서 해주지 않을까요? 알아서?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말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 무책임하게 나라가 해주지 않을까요? 이 말을 했다는 게. 근데 아직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이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제 나이를 떠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빠의 케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워낙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워낙 그 노령 인구들이 1인 가구도 많고 자식이 있어도 사실 자식이 부모를 케어하면서 살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나라의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화도 나라의 대책은 있죠. 그러니까요. 그 그게 너무 대책의 허점을 찾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해야 되지? 나는 그런 무력감도 생겼어요. 저는. 네. 그 무력감 속에 이제 그 두려움이 정말 전신을 파고들었죠. 아유. 맞아요. 클로징 갈까요? 우리 아니야. 자,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제 영화 얘기는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화 퍼펙트 케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영꼬님이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함께 공유해보는 경험이 새롭고 좋았는데 영꼬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정말 좋았죠. 홍이가 이제 함께해서 즐겁고 유익했어요. 이게 그냥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찾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하나를 깊게 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렇게 소소한 긴장감은 좀 필요해요. 그냥 나는 영화 보기를 좋아해요. 이것보다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나 해서 같이 영화를 보고 공유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덕분에 퍼펙트 케어라는 좋은 영화를 알게 됐고 저도 기뻤습니다. 사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 2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운동? 맞아요. 운동하는 즐거움. 지금 퍼펙트 케어를 보고 나니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2편은 운동하는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네, 오늘 영꼬님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